충남도가 2020년 시책 보고회를 갖고 내년 도정 역점 추진 시책을 토론했는데요. 8대 핵심 과제별 주요 시책 보고와 토론을 통해 389개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충남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성인용 보행기 기탁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받은 성인용 보행기 400대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내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는 제6기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는데요. 서포터즈 18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2019 나눔 실천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금사업 우수시군과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55개 유공자 표창을 시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민선 7기 3년차에 접어드는 내년,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 및 도민 삶의 질의 제고를 위해 389개의 시책을 발굴해 중점 추진합니다. 박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시책보고회를 갖고 내년 도정 역점 추진 시책을 토론했습니다.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용찬 나소열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실국원 본부장, 시군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과 자체평가위원장 등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8대 핵심 과제별 주요 시책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는 내년 총선과 미국 대선, 남북 및 북미 관계 변화, 미중무역 분쟁 심화, 일본 수출 규제, 소상공인 및 민생경제 어려움 지속,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의 여건을 감안해 실국별 자체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자문 등 논의를 거쳐 역점 추진할 290개 시책을 포함 총 389개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내년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는 충남 행복 결혼 공제, 마을 돌봄, 저출산 극복 지역 활동가 양성, 만 5세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의 GRDP 규모는 전국 3위, 1인당 GRDP 규모는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위기감이 있다며 미래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충남도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하반기 역점 추진 사업과 2020년 신규 시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3차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하반기 역점 추진 사업, 2020년 신규 시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양부지사, 실국장, 공공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별 역점 추진 과제 및 2020년 신규 시책 사업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3개의 연구기관은 도의 미래를 견인하는 선도정책 연구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사문화 대중화 실현, 저출산과 양극화 대응 및 성평등 도정 확산을 위한 연구 등을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개발공사와 충남경제진흥원 등 5개 경제기관에서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00호 추진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도내 기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 천안과 공주, 서산과 홍성 등 4개 공공의료원은 가정간호 서비스 사업,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기숙사 건립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경영혁신을 통한 합리적인 경영체계 확립에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드린다며 청렴도 자가진단 등을 실시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양 지사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돈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농촌 일손 돕기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논산시에 위치한 도남선원이 지난 7월에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기 위해 고유제를 봉행했습니다. 이 소식을 성민주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7일 논산 도남서원에서 세계유산 등재 기념 고유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고유제는 도남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선연에게 고하고 경사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김건중 도남서원 원장,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에서는 헌관으로 양 지사와 황 시장이 사당인 숭례사에서 고유례를 올렸습니다. 도남서원은 전국 8개 서원과 함께 지난 7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조선 중기 유학자 사계 김장생 선생의 덕을 기리기 위해 1634년 사계의 제자와 지역 사림이 건립했으며 조선 효종 10년 도남이라는 현판을 하사했습니다. 도에서는 도남서원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협약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 등 국제규범에 근거한 유적보존 관리를 시행 중이며 보존 상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남서원에 대한 관심이 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재 보존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는 도남서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등 문화재 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일본 무역 보복 등 도내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보령시의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7일 민선 7기 2년차 보령시 시군 방문을 통해 김동일 시장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자동차 후속 시장을 선점하고 청년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와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일원에 230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품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튜닝 지원센터 및 특화 산업단지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 지사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일반의 제한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 문화를 조성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양 지사는 협약에 앞서 아주자동차 대학에 방문해 자동차 산업과 튜닝 분야에 관한 설명을 듣고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보훈회관 등을 찾아 민생을 살폈습니다. 보령 웨스토피아로 이동한 양 지사는 시민사회단체, 도와 시군 위원 등 170여 명과 함께 민선 직위 1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2년차 도정 현안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충청남도 내 취약계층 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5천만 원 상당의 성인용 보행기 400대를 도에 기탁했습니다. 박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성인용 보행기 기탁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은 금융회사 등이 복지카드 포인트 기부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보행이 불편한 사회취약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전달식은 기탁증서 전달, 환담 등의 순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날 전달받은 성인용 보행기 400대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내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대상자는 추후 협의를 통해 10월 중 검토,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노인 인구는 전체 도민의 17.8%인 37만 8천 명으로 어르신의 행복이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충남도가 인류와 소통하는 충청유교, 문화다양성과 유교 문화를 주제로 제3회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개최해 인류의 미래 역사를 함께할 유교 가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8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류와 소통하는 충청유교, 문화다양성과 유교 문화를 주제로 제3회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병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국내외 유교학 분야 전문가, 유림,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조 발표와 대담, 협약식과 주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유교 문화라는 동질적 문화의 기초에 환양회권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유교 관련 축제 및 행사를 연계하고 유교 전통마을 간 상호방문 등 인문교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다문화사회 속의 유교 가치를 주제로 한 미국 국무부 유네스코 위원 겸 하버드대 연구원 패트릭 맨디스 박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유교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패트릭 맨디스 박사는 발표를 통해 미국의 건국과 민주주의 성립 과정에서 유교의 역할과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의 유교 문화 가치 등에 대해 짚었습니다. 한편 도는 2021년 개원 예정인 충청유교문화원을 대한민국 대표 유교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환황회권 유교문화교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정 주요 시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6기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성민주 기자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관계공무원, 제6기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대표 선출, 활동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 양 지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서포터즈 18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위촉한 제6기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는 활발한 활동을 위해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북부, 서부, 중부, 남부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는 온 오프라인을 통한 정책 제안,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민선 7기 도정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주실 제6기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의 출범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직접 참여해 도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서포터즈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는 지난 2007년 제1기 출범을 시작으로 민의 수렴을 위해 12년간 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충남도가 더불어 사는 충남 실현을 위해 노력한 나눔 실천 유공자를 선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9일 충남도서관 교육동에서 2019 나눔 실천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사업 소개와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포상식에서는 적극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금사업 우수시군과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총 55개 유공자 표창을 시상했습니다. 모금사업 우수시군 부문에서는 연중모금 우수기관으로 서산시와 공주시, 예산군을, 희망 나눔 캠페인 우수기관으로는 보령시, 계룡시를 각각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의장 표창 5명, 도교육감 표창 7명과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표창 20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양 지사는 우리 도는 지난해 총 기부액이 239억 원으로 1인당 11,248원에 이르러 금액적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이며
1인당 금액은 전국 2위, 도 단위로는 1위에 해당한다며 인구나 자치단체 규모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인식의 전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2주의 복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4일 대한병원협회에서 함께하면 든든 육아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육아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웹툰 동영상과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 홍보 소재를 다양화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하며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 설치,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으로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3,6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발달장애인은 68.5%로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결과 피해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6%로 가장 높고 학대 가해자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23.1%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장애인 학대 예방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및 신고 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편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5회 전국 장애인 부모대회가 지난 23일 서울시 AW 컨벤션 센터에서 장애인 가족복지 국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장애 자녀를 키운 부모를 격려하는 올해의 어버이상, 한국장애인 부모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 등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고령장애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지원체제와 전문 서비스 부족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제를 짚어보는 고령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지난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4일 동안 전라북도 전주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신규 개설된 커피 전문가, 제과 제빵 직종 등을 포함해 전자기기 등 정규 직종 19개와 보석 가구 등 시범 직종 14개, 네일아트 등 레저 기초 직종 9개까지 총 42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419명이 참가하는데요. 이번 대회 중에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이동 전시회와 장애인 노동자가 직장 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상담 공간이 운영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 연구 용역 사업을 통해 남녀별로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심형관계 위험인자가 다르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여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비만, 낮은 교육 연수가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관련이 있고 특히 비만 여성은 두께 감소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남자는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여성은 비만과 고혈압, 당뇨 관리가 그리고 남성은 저체중 관리가 치매 예방 및 장기적인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개최 중인 2019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가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합니다. 접수 방법은 공단 누리집에서 제출 양식을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응모작 중 대상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정부가 추진단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1517개소로 거주시설 장애인 수는 2009년 23,243명에서 2017년 36,693명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인권위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쳐 전국 7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인권단체와 함께 장애인 탈시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한창인데요. 우리 지역 공주에서도 내일인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백제문화제가 펼쳐집니다. 특히 낮에는 각종 체험회장이, 밤에는 별빛 정원으로 피어나는 미르섬은 아름다우면서 백제스러운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을 이용해 낮보다 더욱 화려하게 피어날 백제 야경에 흠뻑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